피안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안도의 흡혈귀가 변하게 된 건 60년 전 어떤 집단이 이 섬에 오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청나게 큰 군함과 많은 군인들이 피안도에 왔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채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마을 촌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금부터 피안도는 극비 임무를 위해 일본 제국 육군의 지휘하에 들어간다고. 이들이 나타난 시점은 1942년 태평양 전쟁 때였고, 남자의 이름은 군의관 중자 이가라시 이치로, 레이가 들고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안도의 흡혈귀 이야기를 듣고 흡혈귀를 생물 무기로 이용하기 위해 온 것이었고, 흡혈귀 일족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고 레이가 말해줍니다. 아키라는 보고서를 읽어보기 위해 레이에게 건네받고 보고서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3일 우리 제국 육군은 피안도를 상륙한다. 1942년 10월 8일 피안도의 제철 공장을 기지로 이용, 피험자 수용소로 개조한다. 반대하는 마을 사람 5명을 총살, 별탈 없이 마무리 지었다. 1942년 10월 20일 사전 준비를 마친다. 흡혈귀 일족을 포획하기 위해 그들의 주거지인 신사로 향한다. 이치로는 불멸의 흡혈귀를 연구해서 최강의 병사로 만들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사들과 함께 흡혈귀가 있는 신사에 도착한 이치로, 자신은 육군 중자 이가라시 이치로라며 흡혈귀 일족을 징집한다고 크게 외칩니다. 흡혈귀 한 명이 나오고 흡혈귀를 처음 본 병사들은 눈이 빨갛고 송곳니가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이치로는 당황하지 않고 흡혈귀에게 자신들을 따라가자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흡혈귀는 거절, 이치로는 당장 체포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흡혈귀와 병사들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흡혈귀, 고작 한 명에 불과하였지만 쉽게 잡을 수 없자 총을 쏩니다. 당황해서 많은 총알을 쏘았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즉사했을 하력이었기 때문에 흡혈귀가 죽었을지 않을까 지켜보는 군인들.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고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치로는 놀라워합니다. 그때 이제는 일어서는 흡혈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치로는 간발의 차이로 흡혈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제서야 힘의 차이를 느낀 이치로가 한 명 정도는 괜찮다며 발표해라고 명령하자 바로 마구잡이로 총을 쏘는 군인들. 이치로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흡혈귀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만큼 맞아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머리만 살아있다면 재생한다는 흡혈귀의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이치로. 그 후로 나머지 흡혈귀는 처음부터 총으로 제압하며 흡혈귀 일족 모두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흡혈귀 일족 모두를 포획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치로는 흡혈귀 모두 총을 맞고 죽지 않는 것을 직접 본 만큼 흡혈귀 세포를 연구해서 최강의 군단을 만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치로의 계획을 듣고 재밌다고 말합니다. 이치로가 소리가 들리는 지붕 위를 쳐다보니 그 위에는 느긋하게 누워있는 미야비가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일족이 잡혀가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며 군인들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없다고 말하는 미야비. 그러면 이치로의 생각은 훌륭하다며 부디 자신을 최강의 병사로 만들어달라고 오히려 부탁합니다. 현재 자신의 능력이 불만스러워 더욱 강해지고 싶다는 미야비. 이치로는 미야비의 행동에 위협감과 호기심을 가지며 연행하게 됩니다. 아키라 친구들은 미야비가 스스로 잡혀갔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레이는 그때부터 흡혈귀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했던 생체 실험. 흡혈귀 몸을 해부해 완전한 흡혈귀의 표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열의 세포가 죽는지, 얼마나 차가우면 세포가 죽는지, 다양한 약을 흡혈귀 체내에 주입해 변화를 관찰하는 등 지독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에서 흡혈귀도 몇 명은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흡혈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치명상을 입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를 한 것은 일본이 최근 전투에서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3년 1월 2일 6인 이하의 문화에서 패배, 1943년 4월 18일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코 전사.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은 확실하게 패전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치로는 최강의 군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43년 5월 7일 실험지에게 흡혈귀 세포를 이식, 실험지에게도 흡혈귀의 증상이 나타났다. 1943년 5월 20일 세포를 이식한 실험지 전부 사망. 그 작은 몸으로는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1943년 6월 4일 부하의 부주의로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갑자기 흡혈귀의 피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 누군가가 실수로 다른 흡혈귀의 피와 섞은 것이었습니다. 녀석들의 피는 동종끼리 교배시키면 번식한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생물의 체내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1943년 6월 7일 흡혈귀로 변한 실험지에 다른 흡혈귀의 혈액을 주입하였다. 처음에 반응을 조금 보이더니 바로 숨을 거두는 실험지. 그걸 보고 이치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눈을 뜨는 실험지, 그리고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등 쪽에서 엄청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에 엄청나게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실험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치로도 군인, 빠르게 검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지에게 물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실험지는 다시 일어납니다. 반으로 갈라진 세포는 다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생력을 보여주며 절단면이 순식간에 다시 복구가 됩니다. 흡혈귀의 진정한 힘은 혈액끼리 혼합할 때 발휘되는 것일까?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한 번 변형을 일으키는 실험지. 엄청난 변형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커져가자 이치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합니다. 짧은 시간에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괴물지. 그 상태로 이치로를 공격합니다. 이치로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터져버리는 생물체, 폭발한 듯 보입니다. 작은 지의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흡혈병의 진정한 힘인 것일까? 그때 부하 직원이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괴로워하는 부하 직원에게 이치로는 위로인 듯 아닌 듯 한마디 합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라고. 지금과 같은 실험을 이제 흡혈귀 일족에게 실시할 거라고. 사흘 뒤인 1944년 6월 10일 마침내 그 실험은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실험자를 묶어두고 피를 주입시킬 준비를 합니다. 흡혈귀는 불안한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 이치로가 친절하게 동족의 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놀라는 눈빛의 흡혈귀, 그리고는 당장 그만두라고, 절대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말하길 일족에게 동족의 피를 썩는 것은 금기 상황이라며 몸이 버티지 못하고 파열할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냉정한 이치로, 나라를 위해서 멈출 수 없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흡혈귀에 피를 넣자 한동안 발작을 일으켰고 실험지와 같은 변화는 생기지 않았지만 몇 분 뒤 파열해버렸습니다. 6월 13일 다른 흡혈귀로 같은 실험을 한다. 6월 15일 또 다른 흡혈귀로 같은 실험을 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상황. 정말 그 흡혈귀가 말한 것처럼 이 실험은 금기인 것인가? 이치로는 실험이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괴로워합니다. 그날 밤 이치로는 수용소 안을 걸으며 어떻게 해야 실험을 성공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오로지 최강의 병사를 만드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데 흡혈귀 한 명이 이치로를 부릅니다. 이치로를 부른 흡혈귀는 바로 미야비. 자신으로 실험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최근 일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미야비. 그런데 실험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치로는 미야비의 제안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본능적으로 미야비가 다른 흡혈귀와 다르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치로를 유혹하는 미야비. 미야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흡혈귀에게 다양한 실험을 하였을 때 미야비는 특이 체질인지 다른 흡혈귀보다 더 좋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치로는 실험의 성공을 위해 미야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실험에 성공하여 미야비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이 조종하지 못할 것에 고민합니다. 1943년 7월 20일 이치로는 유능한 부하를 모아 특별한 약을 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강력한 힘을 가진 흡혈귀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경우 원래의 흡혈귀로 돌려놓을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혼합한 혈액을 다시 분리하는 혈액분리제를 만들어 언제든지 힘을 없앨 수 있게 함이었습니다. 1943년 8월 20일 마침내 백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백신의 이름은 501.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흡혈귀의 혈액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야비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미야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8월 27일 실험을 실행하겠다고. 그러자 미야비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거만한 미야비의 태도에 이치로는 백신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혹시나 미야비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여도 백신으로 능력을 빼앗고 원래의 몸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그러니 만약 실험이 성공해서 힘을 얻더라도 거역할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야비는 당황한 표정 없이 처음부터 거역할 생각은 없었다며 어떻게든 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8월 27일 미야비 실험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어떤 악마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이치로에게도 도박 같은 일이었습니다. 1943년 8월 27일 드디어 백발 남자 미야비에게 실험을 실시합니다. 실험 장소 지하 2층 제3 실험실. 두려워 보이는 표정 하나 없는 미야비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치로는 마지막으로 미야비에게 동족의 피를 넣는 건 흡혈귀 일족의 금기인데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자 미야비는 기대가 된다는 말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미야비를 보고 백신을 만들어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치로는 드디어 실험을 시작합니다. 준비한 혈액을 미야비에게 모두 투입에 성공한 이치로. 그런데 조금 아파하는 표정이 보이지만 미야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치로가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몸이 견딜지 아닐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리고 만약 미야비의 몸이 뱉어낸다면 다른 혈액 2인분도 바로 투여할 거라고. 그때 미야비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파열하는 미야비의 얼굴. 결국 특이체질 미야비의 몸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실험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것도 잠시 미야비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연구원들은 미야비의 맥박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치로는 지금까지 버틴 흡혈귀는 미야비뿐이었기 때문에 미야비가 뱉어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울리는 경고음. 병사 한 명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폭격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본격적인 폭격이 시작되었는지 연구소가 크게 흔들립니다. 전등까지 꺼지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하며 어쩔 수 없이 몸을 지키기 위해 공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몸을 피하는 연구원들. 만약 이때 이 예기치 못한 공습이 없었다면 실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1943년 8월 27일 19시 28분 피안도 연구소가 미군 폭격기 5기에 의해 공습을 받다. 공습이 끝난 듯 진동이 멈추고 이치로는 생각합니다. 이 연구소의 장소가 적군에게 알려진 이상 다음 공격도 금방 올 거라고. 그래서 이치로는 어떻게든 이 실험을 끝내고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실험을 속행하려는 이치로. 다른 것을 챙기는 것보다 실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이 소리칩니다. 방금 폭격으로 어디론가 날아간 것 같다며 당장 찾기는 힘드니 실험은 중지하자고 말하는 부하 직원. 만약 이 상황에서 실험에 성공하면 미야비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이미 미야비는 혈액 한 대를 맞은 상태. 이치로는 백신이 없다는 말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미야비가 이치로를 부릅니다. 지금 힘이 쏟는 것 같다며 훌륭하다고. 당장 나머지 2인분도 바로 놔달라고 스스로 요청합니다. 이미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으니 마저 진행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파열된 부분이 재생되고 있는 미야비. 엄청난 속도로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미야비. 부하 직원들은 괴물이라고, 이런 괴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실험을 중지하자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이치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험은 다시 속행하게 되고 나머지 2인분의 주사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1943년 8월 27일 20시 50분 미야비에게 다시 혈액을 주입한다. 거기다 미야비가 요청한 대로 2개의 혈액을 연달아 놓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미야비를 보며 이치로는 나라를 위해 미야비가 버티기를 기도합니다. 그 순간 엄청난 피를 토해내는 미야비. 이치로는 순간적으로 미야비의 피를 막았지만 미야비의 피를 먹거나 상처에 닿은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부하 직원들. 그러다 모두가 하나같이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쓰러진 5명 모두 그 상태로 즉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 실험으로 인해 미야비의 혈액에 변행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즉사했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빨간 눈의 송곳니, 그들은 순식간에 흡혈귀로 변했습니다. 피를 달라고 외치는 부하 직원들. 사람에게 바로 달려가 물어버립니다. 구멍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배출을 하는 흡혈귀에 물린 병사. 이치로는 자신의 부하가 미야비의 혈액으로 인해 정말 흡혈귀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치로는 돌이킬 수 없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의 이치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총격 소리. 이치로를 구하러 병사들이 왔습니다. 총으로 반격하기 시작하니 주춤하는 흡혈귀들.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들자 다른 병사들도 결국 당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졌던 동료가 갑자기 일어나서 또 공격하니 허무하게 당하는 병사들. 그래도 이치로는 긴급 상태를 알리고 병사들에게 무장해서 제3실험실로 집합해라고 명령합니다. 군인들은 신속하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제3실험실에 집합하였습니다. 이치로는 명령합니다. 흡혈귀로 감염된 병사들을 제거해라고. 일제히 머리를 향해 사격을 시작하는 이치로의 병사들. 당장은 진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을 잃고 있던 미야비가 스스로 자물쇠를 뿌리치며 일어납니다. 미야비가 일어나는 걸 본 이치로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흡혈귀들도 미야비 때문인지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흡혈귀의 왕, 이치로가 만든 괴물, 미야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야비의 첫마디, 표현할 수 없는 힘 때문인지 몸이 근질거린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던 힘. 그런 미야비에게 이치로가 명령합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흡혈귀들을 처리해라고. 그렇지만 미야비는 대답 없이 걸어옵니다. 당황하는 이치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힘을 준 건 자신이니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라고. 이치로는 그렇게 미야비에게 말했지만 불안한 건 당연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복종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치로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걸어오는 미야비. 부하 직원이 무작정 걸어오는 미야비를 쏴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이치로는 이미 미야비에게 총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만 어느새 바로 코앞에 온 미야비는 입을 크게 벌리더니 병사 한 명을 먹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치로는 병사들을 지휘해서 미야비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더욱 해맑게 달려오는 미야비, 그리고 그걸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어느새 살아있는 사람은 이치로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이치로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인간이 싫다고. 자신의 계획은 모든 인간을 흡혈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치로를 물어버리는 미야비. 당장 죽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미야비는 모든 인간을 흡혈귀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며 일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가축으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치로는 미야비를 막고 싶었지만 이치로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야비는 그런 이치로에게 구경이나 해라고 말하며 뒤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류를 전멸시킬 악마를 만들었다는 것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대로 미야비가 밖으로 나가면 인류는 전멸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치로의 손에 무언가가 잡힙니다. 그것은 바로 백신 501. 유일하게 미야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미야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백신뿐이었습니다. 아키라 친구들은 다같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백신으로 미야비를 쓰러뜨린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 이상은 레이도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미야비는 신사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미야비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01 백신으로 이치로가 했다고 밖에 생각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문점, 왜 죽이지 않고 봉인을 하였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라 친구들은 조종하지는 못하였지만 죽이기 아깝다고 생각해서 봉인해뒀다고 예상할 뿐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백신만 있으면 미야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는 백신은 이치로 부대의 연구소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장이라도 아키라는 백신을 가지러 가려고 하지만 레이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이 폐교에서 10km만 가면 되지만 내부는 당시의 병사 흡혈귀와 그 흡혈귀들이 변태한 악기의 소굴이라는 것. 그걸 본 아츠시와 레이는 백신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야비라도 목을 베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츠시는 미야비에게 도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레이는 연구소의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흡혈귀와 악기의 소굴이라는 말에 이미 포기한 듯 보이자 아키라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간신히 미야비를 죽일 방법을 찾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당장 연구소로 가자고 아키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피안도 12권까지 끝이 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미야비의 과거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특이 체질의 미야비는 결국 다른 흡혈귀들과 다르게 다른 흡혈귀의 혈액을 주입하고도 살아남았고 지금의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부터가 피안도의 설정이 붕괴되는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상 흡혈귀나 악기는 인간의 혈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설정인데 60년 넘게 연구소에 갇혀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무수한 흡혈귀나 악기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안도의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연구소 에피소드, 즉 제가 계속 언급했던 탄강 스토리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반전 스토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악기 중 한 명, 공주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피안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지 하면서 바로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상 깊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안도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공주라는 악기가 유명한 만큼 다른 유튜브 피안도 썸네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탄강 들어가서도 공주 악기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서야 탄강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또 다르게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이번 편 미야비의 과거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